네, 1월 10일 월요일 오늘 영민아 DJ 김영민 매니저님과 함께하는 영민아 투자 한번 힘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는 상승 마감을 해서 기분이 좀 좋았는데 아무래도 오늘도 긴축 우려 악재 때문에 우리 증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한 번에 해소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은 했지만 막상 이렇게 파란불 장을 보니까 기분이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언제까지 이 악재 좀 영향 받을까요? 1월 이제 새해 벽두부터 우리 시장이 상당히 좀 힘든 흐름이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지난 첫째 주 뭐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다 꽤 강한 조정을 좀 받았었고 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에 이 1월 첫째 주의 흐름을 보시면 뭐 가장 좀 힘든 한 해 중에 그 시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지난주는 뭐 기관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도 많이 좀 꼬여 있었던 상황이고 네. 거기에다가 연준의 이제 긴축과 관련된 악재가 이제 같이 이제 좀 부각이 좀 되면서 상당히 좀 어려운 흐름이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약간 이제 뭐 기술적인 반등이 좀 들어오면서 저점이 잡히는 듯 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지금 저점 테스트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몇몇 가지 이제 이슈들 좀 짚어드리면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또 나스닥 지수가 1% 가까이 하락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뭐 기술주, 성장주 이런 종목들이 이제 좀 조정을 받았었는데 조정의 이유가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1.77 거의 1.8까지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제 고용지표, 비농업 부문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이게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좀 못 미쳤어요. 42만 명 정도 이제 신규 고용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한 19만 명 내외 정도 이제 신규 고용이 된 걸로 이제 나왔는데 문제는 이제 실업률이었거든요. 네. 실업률이 이제 3.9%를 기록을 하면서 미국의 이제 또 바이든 대통령이 집권 1년차 때 실업률 4% 미만을 달성한 대통령이 뭐 50년 만에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게 마치 이제 자기의 치적인 것처럼 실업률이 떨어지고 있는 게 미국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라는 이제 시그널이다라고 강하게 좀 주장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시장 참여자들은 실업률은 떨어지고 있고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지금 에너지 가격 다시 반등 들어오고 있고 원자재 가격 뭐 얘기 계속 나오고 있고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연준의 긴축 시계가 더 빨라지고 있다라는 이 통화 정책과 관련된 리스크가 다시 한번 이제 시장에 발목을 좀 잡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저는 지수는 우리 국내 증시가 뭐 미국장 빠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다 떠나서 기술적으로만 놓고 보면 하단 이제 테스트가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코스닥 지수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980선 자리가 이제 단기 바닥으로 보면 완전히 이제 하단까지 흘러내린 자리이기 때문에 저점 테스트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추가적인 급락이 나올 가능성은 크게 높지 않다. 그리고 우리가 몇몇 가지 인간 지표들이 있어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는 걸 보면 연초부터 시장이 너무 좋지 않다 보니까 주식시장을 떠나야 되겠다는 얘기 많이 하고 비트코인 가격도 떨어지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곧버스에 막 배팅을 하기 시작하고 그럴 때가 어찌 보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최저점이었거든요. 네. 저는 지금이 딱 그런 시점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임박했다. 뭐 기술주, 성장주에 대한 논란이 아니라 사실상 이 통화정책과 관련된 노이즈, 특히나 연준의 대차대조표 긴축, 소위 말해서 이제 양적 긴축과 관련된 리스크는 어차피 금리 인상이 진행되는 시점에 한 번은 겪고 가야 될 통과 의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네. 이번에는 금리가 올라가기도 전에 지금 양적 긴축 얘기까지 지금 같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차피 맞을 매라면 한꺼번에 좀 맞고 시장이 내성이 생기는 게 저는 훨씬 더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연초에 이 통화정책과 관련된 리스크가 이제 부각이 될 때 사실상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꼭 담아야 할 종목들을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시장이 자꾸 흔들리니까 이제 투자 심리는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결국은 시장이 바닥이 나오는 시그널이 나타났을 때 내가 과연 어떤 종목들을 포트에 담아놓고 있어야 되는 건지를 여러분들이 잘 고민하시면서 이번 주 시장 바닥이 확인된 자리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차분하게 잘 대응을 좀 하시자라는 말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저점 테스트 중이다라고 이야기 나눠주셨고요. 또 긴축 시기가 예상보다 일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에 대비한 전략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조정을 이용해서 한번 다른 종목, 괜찮은 종목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영민 매니저가 편입한 종목들 리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성 DS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같은 이런 하락장에서도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있거든요. 앞으로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뭔가 이제 해성 DS가 조금 달라지고 있는 느낌적인 느낌이 좀 들거든요. 네. 오늘도 장 초반에 한 3, 4% 정도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특히나 해성 DS가 역사적인 고점을 오늘 살짝 경신을 했거든요. 지난 11월 달에 만들었던 고점 53,200원을 살짝 뛰어넘으면서 53,500원까지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특히 외국인 기관들이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대규모 순매수를 좀 하고 있다라는 건 아무래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뭐 밑에서 매수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중장기적으로 오래 갖고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최근에 뭐 45,000원, 47,000원대 요런 자리에서 이제 매수가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뭐 한 10에서 15% 정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저는 차익 매물을 좀 내놓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다만 해성 DS처럼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이제 박스권 상단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 종목을 지금 요거 올랐다고 팔면 안 되겠죠. 네. 삼성전자가 대규모 M&A를 예고를 한 상태예요. 그중에서도 가장 좀 가시성이 높은 게 차량용 반도체 기업 인수한다는 얘기였거든요. 네. 이건 작년부터 시장에 계속 떠돌고 있었던 얘기였는데 삼성전자가 인수를 하게 될 차량용 반도체 후보군이 가장 대표적으로 NXP, 인피니온, ST마이크론 이게 세계 3대 이제 차량용 반도체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실상 요 기업 중에 한 곳은 분명히 삼성전자가 M&A 인수 타진을 저는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뭐 시장에 들리는 풍문에 의하면 어떤 기업과 지금 협상이 마무리 단계다라는 얘기가 있지만 아직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뭐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인피니온이 됐건 ST마이크론이 됐건 NXP가 됐건 누가 되건 간에 이 세계 이제 차량용 반도체 시장의 3대 이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기업들과 다 거래를 하고 있어요. 해성 DS의 주요 고객사가 이제 이미 공시 내용을 통해서 이제 밝혀져 있는 것처럼 ST마이크론, NXP, 그다음에 인피니온 이런 기업들이 전부 주요 고객사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어떤 기업을 인수하건 간에 그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는 종목이 해성 DS다. 상단 돌파 시도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단기 목표가는 55,000원 말씀드렸지만 6만 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해성 DS는 목표가를 넘어서 더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유해 보자고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리뷰는요. 바로 이노메트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상승하다가 시장 분위기 때문에 하락 반전을 했는데 앞으로 주가 전망 어떻게 바라보세요? 그렇죠.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사실 2차 전지 소재 종목 특히 에코프로 BM이라든지 LNF 이런 양극재 관련된 종목들의 조정이 길어지고 있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2차 전지 소재 종목들 전반적으로 지금 분위기 좀 안 좋거든요. 대신에 2차 전지 부품 기업이라든지 지난주에 제가 계속 강조해드렸던 2차 전지 제조 장비를 만드는 기업들은 시장 대비해서 나름대로 견조하게 지금 잘 움직이고 있어요. 이노메트리뿐만 아니라 뭐 엠플러스라든지 이런 몇몇 중소형주 종목들 보면 지수가 이렇게 이제 급락하면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견조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이노메트리 역시도 오늘도 이제 상승 시도가 좀 나타났는데 지금은 이제 음봉받으면서 약간 좀 밀리고 있긴 하지만 뭐 5일선 이격 조정이 좀 들어오고 있는 단계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평선이 밀집되어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기업은 한두 번 정도는 이제 추가적인 급등세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1차 목표가 뭐 19,000원에서 2만 원 정도 설정을 해놓으시고 편안하게 보유를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노메트리까지 종목 리뷰 도와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의 문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한전산업입니다. 13,5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이 40% 되는데 오늘 유틸리티 관련주들 좀 강세 나타나고 네,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네. 약세장이다 보니까 에너지라든지 유틸리티 관련된 종목, 특히 이제 원전 관련된 종목들은 뭐 국내에도 이슈가 있었지만 요즘에 EU에서도 이 원전 때문에 정말 좀 뜨거운 논쟁이 좀 붙어 있는 상태거든요. 특히나 이제 EU 차원에서 이 탄소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원전에 대한 투자가 불가피하다라는 게 지금 이제 좀 힘을 얻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뭐 원전과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약한 시장에서 그나마 나름대로 좀 강하게 좀 움직이고 있다. 한전 산업도 이제 바닥이 조금 만들어진 것 같으니까요. 뭐 계속 보유를 좀 해보시면서 손실 만회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고요. 1차적인 목표 가격은 14,000원 정도 기술적인 반등 목표치를 한번 설정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전산업은 바닥권에 잡힌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한 14,000원 선까지는 보유해보자고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은요. 바로 SK하이닉스 도와드리겠습니다. 13만 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계속 들고 있어도 될까요? 라고 하셨어요. 네, 뭐 매수 단가가 높지 않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 항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방향성을 말씀드리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우리 많은 투자자분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주가가 우상향했을 때
그거보다 더 세게 올라갈 수 있는 소부장 종목들을 좀 관심 가지시라는 말씀 많이 드렸거든요.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를 좀 선호하시는 분들, 그리고 수익률 게임보다는 수익금 게임을 좀 선호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나름대로 큰 비중을 좀 실어놓고 대형주들을 좀 중장기로 끌고 가는 그런 이제 전략을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SK하이닉스가 지금 뭐 일본의 노무라 증권 같은 경우에는 목표주가를 지금 22만 원까지 제시를 하고 있고 올해 실적이 상당히 좀 빠르게 턴어라운드 된다. 뭐 메타버스 환경에 있어서 이 D램이라든지 랜드 플래시, 특히나 이제 인텔을 또 인수를 했잖아요. 네. 인텔을 지금 나스닥에 바로 직상장을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나름대로는 하나의 모멘텀이 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인텔 랜드 사업부 인수한 것과 관련된 시너지, 그리고 올해 메모리 업황의 호조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중장기적으로 정말 아무리 못 가도 한 14만 원, 15만 원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당장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겠지만 1차적인 반등 목표치 중장기 관점으로 좀 대응하시는 분들은 한 14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설정을 해두시고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K하이닉스 계속 들고 있어도 괜찮겠다라고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그럼 저희 영민한 투자 문자 사연을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많은 분이 기다려주셨던 시간이죠. 원샷 원킬 종목 공개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네. 담아볼까요? 이제 내일부터 이제 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네. 사실 이제 신약 개발하는 기업 오늘 뭐 바이오 리더스 같은 경우에 호재성 뉴스가 나오면서 장 초반에 거의 20% 가까이 뭐 급등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 외 나머지 이제 참가가 확정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반응이 좀 뜨뜻미지근하거든요. 그래서 네. 약간 이제 제약 바이오 업종을 어쨌든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확실한 좀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을 만한 종목 하나를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네. 57,000원에 ST 바이오 센서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요 회사는 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된 수혜주는 아니지만 최근에 이제 일련의 상황들을 좀 감안을 해보면 사실 이제 오미크론 변이가 전 세계적으로 좀 확산되고 있고 뭐 곧 이제 뭐 몇 주 있으면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거의 뭐 절대적이다라고 봤을 때 확진자 숫자가 지금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단 키트에 대한 수요는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델타 크론이라는 거 여러분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델타 변이와 오미크론 변이가 또 이게 결합을 해가지고 또 다른 지금 변이가 나왔다라고 하거든요. 네. 소위 말해서 이제 잡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델타 변이의 특성과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을 이제 같이 가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매번 이제 새로운 바이러스들, 물론 이제 코로나19에서 더 진화한 이 변이 바이러스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단 키트 관련된 기업들이 적재적소로 뭐 그에 따른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향후 몇 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코로나19와의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을 거다라는 게 이미 증명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과학적으로 봤을 때도 이 진단 키트 기업들에 대한 어떤 진단키트 수요가 상당 기간 좀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에 좀 힘을 얻고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시젠이라든지 ST 바이오센서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이 좀 큰 종목이고 가장 대표적인 종목들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뭐 작은 종목들 중에서는 랩지노믹스라든지 휴마시스 같은 이런 종목들도 있지만 뭐 시장 상황을 감안해서 좀 무거운 종목이긴 한데 어쨌든 추세가 최근에 가장 좀 돋보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ST 바이오센서를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핵심적인 투자 포인트 딱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면 이 회사가 작년에 이제 공모회를 해가지고 공모 자금 한 1조 원 이상을 지금 확보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네. 그걸 현금으로 그냥 쌓아놓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M&A 통해서 신사업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이제 M&A 재원을 가지고 연속 혈당 측정기 뭐 제조회사를 인수를 한다라거나 체외 진단 업체를 이제 공격적인 M&A를 한다. 올해도 아마 M&A가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신규 사업 진출에 대한 이제 기대감 그리고 이제 진단 키트 이 12월달에 국제기구 이제 FIND하고 사실상 저개발 국가의 현장 분자 진단 기기를 이제 공급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M10이 이제 이 FIND로부터 선정이 좀 됐기 때문에 사실상 해외 수출 그리고 이 진단 키트 현장 분자 진단 키트가 이제 수출이 좀 되고 나면 카트리지, 소위 말해서 이제 소모성 이런 제품군들까지도 같이 이제 매출이 좀 늘어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 때 실적 둔화를 딛고 올해 아주 빠르게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주목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000원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65,000원.
손절 가격은 5만 원 정도로 가격 전략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한 모멘텀 유효한 제약 바이오 종목 SD 바이오 센서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짧아서 아쉽다는 분들을 네. 위해서 무료 방송 준비되어 있죠. 오후 4시에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뭐 시장 상황에 대해서 전체적인 진단을 좀 해드리고 종목 대응 전략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장 끝나고 오후 4시 무료 공개 방송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후 4시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